탄핵 열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착점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아마 남아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하면은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결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비상시국회의의 실무위원장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가결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비주류 책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것은 40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야당에서 어떤 변수만 없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28명 필요한데 이미 12명을 초과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야당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글쎄 뭐 저도 그걸 미루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비주류 내에서 갈등이 있어서 이탈표가 있다는 쪽도 있고 예, 예. 또 야당도 속내가 복잡해가지고 예. 뭐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서로 믿고 가야죠. 지금 뭐 엄중한 상황인데 예.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 판단할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어떤 속내가 복잡할 수 있을까요, 야당이? 뭐 결국은 이제 차기 대권일 테고 예, 네. 좀 더 큰 어젠더를 보면 개헌을 놓고도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둘러싼 예. 탄핵이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뭐 등등의 속내는 있을 수 있는데 예. 혹시 부결되면 책임이 비박계 쪽으로 돌아올까 봐 미리 이렇게 선수 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만약에 탄핵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예. 참석하는 의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들어가자. 그래야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다. 네, 네. 우리가 뭐 잘못된 경우를 상정하면서 미리 이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히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예.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40명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확인해서 나는 가결표 던질 것이다라고 다 본인이 얘기한 그걸 명단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서명을 받게 되니까 자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언론 쪽에서. 예. 뭐 이름이 들어 있다는데 정말 그 서명을 했습니까? 뭐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사실 의원들이 굉장히 입장이 좀 대답하기는 난처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서명을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사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예. 뭐 직설적으로 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정확하게 짚을 수 있죠. 정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예. 의원은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에 따를 것이 아니라 이런 엄중한 중요한 국가 중대사를 놓고 결정을 할 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예. 그런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러면 그건 뭐 찬성이라는 이야기죠. 예. 의원님은 지역구는 진주, 경남 진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론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뭐 우리 이 비주류측의 입장이 그걸 탄핵으로 그냥 이렇게 선회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소장파들의 강경한 이제 입장이 있었고 또 영남권 의원들은 아무래도 수도권 의원들보다는 우리 당의 지지도가 높은 곳이고 그분들의 이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그만둔다 그러는데 꼭 그걸 탄핵까지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 탄핵 국면이라는 게 뭐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비주류 너그가 주도하는 그런 판이 아닌데 야당 페이스에 너가 그냥 손발을 맞춰주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그 어떤 비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군들이 참 좀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정쩡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이제 지역 여론은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 하태경 의원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고요, 지역구가.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을 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비상시국회의가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예. 부결표를 던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 말을 했거든요. 그거 다 계산하셔서 40명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에 그 좀 그렇게 선명한 입장이다가 네. 어제 어쨌든 좀 그런 독특한 견해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그게 하의원이 들어가서 반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는 듣지는 않고 있는데 예, 예. 예, 저도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 음.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반대하겠다는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들어가면 곧 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나중에 예. 조금 숫자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40명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영철 의원은 그 친박으로 분류된 의원 중에도 3명은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용 우리가 이제 회의를 열면은 의원들 참석 인원이 한 30명 전후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안 왔지만 내일 오고 이제 이런 연 인원을 순수한 숫자로 이렇게 합치면 이제 40명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친박계 의원들이 가끔 이렇게 회의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네. 반대할 사람들은 아예 투표장에 들어가지 말자. 네, 네. 뭐 이런 결의가 있어서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모르되 자유롭게 투표를 하게 만든다면 네, 네. 우리 계산보다는 표가 뭐 한 3표 이상은 더 나올 거다. 이제 아마 그런 아마 판단일 겁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입장을 그 행동을 통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친박계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지난번 의총에서 우리가 이제 4월 퇴진 당론을 정하면서 그날 이제 그런 투표를 할 것이냐 원내대표한테 이제 입장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리는 자유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야말로 손이 뭐 그런 것들을 대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는데 네, 네. 이게 이제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마 먹혀 들어갈 겁니다. 예, 예. 근데 가결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 곧 반대하는 게 될 텐데 예, 예. 그 의원들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아직 반반이다 가능성이 가결과 부결 가능성이 의원님은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보십니까? 가결 가능성. 저희들 뭐 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이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장이 돼서 네. 제가 뭐 가능성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어쨌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예.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그 말씀은 어쨌든 야당에서 탄핵을 주도하는 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무거운 마음을 표현한 것 정도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7일 그러니까 모레 6시까지 대통령의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기다리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인데 왜 바뀐 겁니까?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제 민심의 흐름. 예. 그 민심의 흐름에도 변화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그 당론을 결정하고 그 당론 결정을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건 건 우리 비상시국회의거든요. 예, 4월 네. 퇴진론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민심을 못 읽었다 이런 이제 반성을 어제 했습니다. 네. 민심은 지금 여론은 당장 퇴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좀 더 시한을 가지고 예. 안정감 있게 이 문제를 푼다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그런 이제 제명하에서 민심과는 달리 좀 상당한 여유 있는 해법을 내놨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 놓고 한 일주일 정도 흐르면서 동향을 보니까 민심은 우리한테 그만큼의 재량을 준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절박함. 예, 네. 그리고 이제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어떤 소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 네, 그 지켜보셨다는 동향은 주로 촛불 집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박 전 대표가 뭐 전화 전화 항의 몇만 받- 통을 네. 받았다 그랬나요? 뭐 저도 고개만 돌리고 다시 보면 한 50통씩 이렇게 문자가 쌓여 있는데 예. 뭐 밤낮도 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어쨌든 추이를 읽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저희들도 뭐 다각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 특히 영남 쪽에서는 뭐 나간다고 하는데 굳이 뭐 저기 자퇴한다고 하는데 퇴학시킬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하고 또 배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그 여론이 높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 대부분이 또 우리의 지원 우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것이고 뭐 지역 구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은 그거보다도 더 큰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 대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 구민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 그게 상충될 때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서 예. 이제 의사 결정을 하라라는 그런 소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 건지는 우리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다소 지역 구민들 중에서 저에게 섭섭한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마지막 뭐 변수로 거론되는 것이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하고 퇴진 시점을 명확하게 표명을 하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당론으로 결정했던 것은 4월 퇴진이고 네. 그 4월 퇴진에는 명확하게 그 덧붙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중립 내각 구성이라는 게 거기 이제 포함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당론을 정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즉시 퇴진 내지는 탄핵을 하라는 게 이제 그 국민들의 요구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이 되면은 다행인데 협상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어떤 거치 표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퇴진에 대해서 어떤 시점을 얘기하든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다. 금일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 대통령이 제가 즉시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네. 대통령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표를 내는 순간 이제 대통령의 지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 지위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그 극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여야 협상이 되면 모르되 대통령이 어떤 이제 제안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우리 이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입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의원님은 법률가시죠? 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헌재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로 넘어가서 탄핵 심판하게 되면 얼마 정도 시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4월 퇴진 당론을 정할 무렵에 이제 그게 그 굉장히 하나의 그 관심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헌재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4월을 실질적으로 넘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4월 달까지 하야를 한다는 것 같으면 국가 혼란을 더 단축시킬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거의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4월까지는 갈 것이다. 네, 4월 전에 아마 헌재가 결정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쉽지 않을 봅니다.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번에 김무성 전 대표 만났을 때 이게 뭐 행상 심판이다. 그러니까
뭐 태도와 이런 걸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월이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는 명료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자잘못을 우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대통령께서 다 인정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뭐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고 증거도 봐야 되고 예. 이럴 것 같으면 또 헌재라는 데가 그런 심리를 하는데 아주 법원처럼 익숙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추상적인 이론 이런 걸 이제 위주로 하는 기관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4월 전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바람은 빠를수록 좋겠다. 빠를수록 좋겠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야권은 대선을 좀 빨리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대선을 미뤄야 되니까 여당에서는 그걸 좀 미루려고 하고 진영을 정비해야 되니까라고 하는데 의원님은 대선이 그러면 빨려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저희들이 이제 대선을 뭐 이야기하기는 참 주제 넘었는데 네. 어쨌든 대선을 이 손익을 따진다 하더라도 예,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늦춘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각종 매스컴이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 연일 보도를 할 텐데 우리가 몇 달의 여유를 더 가진다 한들 그 악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예. 어차피 이번 대선은 저희들한테는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 가결해 놓은 다음에 헌재로 넘어간 다음에도 사퇴를 계속 압박할 수 있다. 그러면 헌재가 심판 내리기 전에도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 하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좀 일관성 없는 아마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탄핵이라는 게 헌법에 나온 시스템적인 이제 이런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일단 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는 헌법의 틀 속에서 이 해결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건 친박과 비박이 이번에 그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로 거의 갈라서는 모습인데 앞으로 친박계하고 계속 당을 같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경험이 없어서 참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좀 암담한데 우선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탄핵에 참석하기로 한 의원들 다수가 이제 우리가 결의한 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탄핵 결정 전까지는 좀 논의 자체를 보류를 하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탄핵이 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들한테는 뭐 할 말이 없지만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당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부침을 본다면 우리가 잘못한 건 없지 않냐. 네, 그럼 네.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피해자인 우리들이 당내에서는 피해자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기. 피해자는 우리들이 당을 갖다가 뛰쳐나가야 되고 또 탈당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류가 아직까지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국민적인 그래도 마음은 우리 비주류 쪽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보수의 미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선 후보군들이 다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지분도 우리 쪽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내 민주화 과정에서 탄핵 이후에 우리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선 주자 중에 반기문 총장은 그쪽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당으로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실 것이다. 친박적으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하고 검사 선배시죠? 박영수 특검이 선배죠? 제가 서울지검 평검사일 때 그분이 아마 강력부장검사였어요. 강력부장이었군요. 네. 1998년, 99년쯤인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영수 같은 부 검사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 검찰청 앞 사우나에서 한 두세 번 뵀던 기억이 있어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예. 근데 뭐 인상 그대로 상당히 선이 굵으시고 호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직도 뭐 에너지가 넘쳐 흐르시고 또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네. 뭔가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강하시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을 규명해가지고 그에 맞는 아마 처리를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때 서울중앙지검 출입하던 기자였는데 그러셨군요. 보니까 역사가 돌고 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 실무위원장 김재경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